에버밴디 다이어트 글렌 링스턴치 과식과 폭식은 지금 멈춰라. 지금 멈춰라. 음식 중독자는 내가 아니라 꿀꿀이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음식, 알코올, 마약, 그 외에 흥분, 독성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이상한 병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계 관계자는 주장하죠. 우리 뇌의 보상 정체를 강하게 자극하는 식품은 조절하기 힘든 충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과식을 하는 사람은 이런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고요. 이 논리대로라면 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을 조절할 가망이 없으며 어느 특정 음식을 끊지도 못합니다. 바랄 수 있는 최선은 하루하루 조금씩 겨우 절제하며 사는 방법뿐이죠. 그리고 남은 평생을 다른 사람 역시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과 몰려다니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서로를 지켜볼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누군가가 불가피하게 병에 재발하면 어떻게든 버티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여러분은 병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평생 폭식과 회복을 반복할 운명에 처해 있는 셈이죠. 이것은 사람들을 책임감과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고 지속적인 무기력을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형화된 설명입니다. 꿀꿀이가 이렇게 말하는군요. 거참 좋은 병이로군. 이런 신비한 병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중독이 병이라는 개념은 원래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술에 빠져서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 가정 경제 행복을 위기로 내몰았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그런 개념이 만들어졌죠. 가족의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술 한 잔 더 마시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해서 자기 목숨과 가족의 안전을 벼랑으로 내모은 이기적이고 나쁜 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마음 편할 테고요. 이런 생각이 확장되어 지금은 사실상 모든 중독성 강한 쾌락에 대해 인간은 무력하다는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중독이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코올, 마약, 도박, 간음, 성도착, 그 외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여러가지 것들에 무력하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우리 문화는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요. 물론 이런 현상은 음식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중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중독은 여러분의 잘못도 도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적 재발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중독 강한 쾌락을 절제한 능력이 충분합니다. 사람이 꿀꿀이에 대해서 무력한 것이 아니라 꿀꿀이가 사람에 대해서 무력한 것이죠. 이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찌되었든지 꿀꿀이가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건넨다는 사실이에요. 꿀꿀이는 오로지 복식만을 원하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라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꿀꿀이는 왜 그렇게 힘들게 헛된 소리를 짓거려야 될까? 잠깐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꿀꿀이가 원하는 게 꿀꿀이 죽권이라면 왜 그냥 몰래 가서 먹지 않는 거죠? 왜 꿀꿀이는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 걸까요? 왜냐하면 꿀꿀이는 스스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꿀꿀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비뚤어진 생각에 동의만 해주기를 바라는 무력한 존재예요. 꿀꿀이가 악착같이 매달려 정크푸드를 먹자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시 꿀꿀이 죽에 손대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쉬지 않고 짓거리는 것도 모두 그런 이유 때문이죠. 꿀꿀이가 계속 말을 건다는 사실은 꿀꿀이의 교도가 우리라는 방증입니다. 꿀꿀이는 스스로 먹을 수 없다는 점에서 완벽히 무력하죠. 꿀꿀이가 풀려날 유일한 길은 자신을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로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꿀꿀이가 옳은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복식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녀석에 절대 여러분이 할 달이
입을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를 하건 꿀꿀이가 바르는 것은 오로지 중독성 강한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쾌락은 여러분이 소중한 것들을 모조리 파괴할 거고요. 꿀꿀이가 밖으로 나와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아니면 꿀꿀이가 암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깨끗 소리를 한마디도 기담아 들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꿀꿀이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꿀꿀이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꿀꿀이족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뒷거를 치르더라도 신경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깨끗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완전히 무력한 존재일 뿐이죠. 꿀꿀이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꿀꿀이를 향해서 귀를 닫고 두 번 다시 폭식은 하지 마세요. 주의, 폭식증과 거식증에 국한되지 않는 심각한 여러가지 식이장애를 앓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별도로 밝혀야 할 것 같군요. 그런 식이장애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이 병을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폭식증, 거식증 이런 사람들이 있고 꿀꿀이를 100% 지배하자. 일단 여러분이 꿀꿀이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녀석은 우리에서 탈출할 기회만 놓을 겁니다. 그게 녀석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원장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이지만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든 꿀꿀이의 깨끗 소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깨끗 소리가 그렇듯이 조금만 차분히 거 보면 여기에 소개한 16가지 소리를 쉽게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깨끗 소리, 깨끗. 자, 여러분의 논지를 안겼다가 꿀꿀이에게 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토론이나 민주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군주제가 펼쳐지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곳의 왕 또는 여왕이고 꿀꿀이는 최하층 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이상한 규칙이라도 꿀꿀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법을 만든 사람은 여러분이고 꿀꿀이는 법에 복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 가장 알아듣기 힘든 깨끗 소리, 딱 한 입만 일어나는, 딱 한 입만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딱 한 입만, 한 모금만. 자, 이렇게 당신의 꿀꿀이가 여러분은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폭식은 언제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꿀꿀이는 1인치를 내주면 1마일을 가지라는 놈입니다. 그렇지, 하나로 내주면 꿀꿀이는 딱 한 입을 한 줄을 지속되도록 그래서 만든다는 거죠. 알아듣기 힘든 소리 깨끗2 90%만 지키게 하는 소리예요. 90%만 지켜도 충분해.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안 좋은 거 훨씬 많이 먹었잖아. 응? 꿀꿀이에게 10%를 허락하면 녀석은 그것을 점점 더 많이 먹기 위한 기회로 삼을 거예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규칙을 오늘 90% 지키고 내일 90% 지키면 결과는 본래 목표의 81%가 됩니다. 90% 곱하기 99%는 81%. 이틀로 다음 날에도 90%만큼 지키면 결과는 72.9%로 더 내려가고요. 81% 곱하기 90%는 92.9. 자,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원래 계획의 절반도 못 지킨 꼴이 되어버립니다. 자, 50% 해서 47%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이면 이런 논리로 한 달을 보내고 나면 결과는 형편없게도 4.2%밖에 되지 않죠. 그냥 끊을 거는 딱 끊어버리라. 식단 계획을 90%만 지키면 30일 후에는 완벽한 폭식 모드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90%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꿀꿀이의 깨끗 소리입니다. 100%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100%.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정상에 오를 수 있고 못 오를 수도 있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어느 없습니다. 정상에 선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등반을 시작하죠. 결혼하면서 이 사람과 살 수 있고 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100% 변신하기 때문에 마음 없이는 다른 책을 찾아보겠죠. 차에 타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평소 90%는 깨끗한 물을 마셔놓고 나머지 10%는 변기물을 벌컥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90%만 노력하는 운동선수가 마이너리그를 벗어나기가 힘들 거입니다. 금메달을 딸 기회를 얻으려면 모든 걸 맞춰서 노력해야죠. 이번에는 100%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100% 노력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100% 식단 계획을 하루하루 100% 지키면 죽는 날까지도 100%를 유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99%도
결국 A는 소치가 점점 내려가서 완벽한 폭식 모드로 바뀝니다. 100% 노력을 기울인 운동선수는 어느 날 간발의 차이로 하더라도 경기에 이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꼴꼴이는 우리 대대에 따라서 자신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기는 건 시간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00% 90%만큼은 계획을 지키는 꼴꼴이는 계속 객객되며 우리 에너지와 자신감을 더 빼앗아 지치게 만들 겁니다. 99.999%에서도 꼴꼴이 이런 행동을 계속할 거예요. 왜냐면은 100만 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희망을 걸 이유는 충분하니까요. 10억 분의 1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꼴거리를 계속 노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건 작은 희망입니다. 매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권을 사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또는 당첨이 되려면 복권부터 사야 하니까요. 이런 다들 생각하는 거죠. 정신행을 사는 개수가 감옥을 하게 된 희망을 품어봐야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워 걸리는 사실을 은연히 깨닫듯이 우리가 100% 계획이 매야 꼴꼴이로 이런 희망을 버리고 여러분을 제대로 살게 내버릴 겁니다. 식단 계획을 100%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데까도 기꺼이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의 꼴꼴이는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요. 100% 알아듣기 힘든 깨끗소리. 세 번째, 실수와 실패를 공격하는 전략. 그렇게 단단히 약속하고 맹세해놓고 내가 복식을 해버린 게 몇 번이나 되나 생각해봐. 이렇게 자꾸 깨끗소리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장과 실패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서는 모습은 나약함 아닌 강함의 증거입니다. 약한 사람은 항복하고 포기하지만은 꼴꼴이를 우리 영혼이 가득 위해서 자물쇠가 부서지지 않을 때까지 새로운 맹세를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생활학적 오류와 평생 싸워왔고 이미 수많은 식단 계획을 시험해 왔다는 사실은 칭찬할 만한 훌륭한 일입니다. 100% 꼴거리는 여러분이 영원히 나약한 존재라는 증거로 과거의 실수를 덮쳐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이를 끝까지 지켜나갈 능력이 충분합니다. 만들어 보자 말이죠. 알아듣기 힘든 깨끗소리. 세심하게 관리되는 폭식 전략은 가끔 미리 계획해서 조심스럽게 하는 폭식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너도 원하는 거였잖아. 그 10번 중에 한 번만 마음껏 먹어서 계속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럼 뭐가 문제야. 일단 뭐 좀 먹으러 가볼까? 나는 준비됐어. 진짜 맛있겠다. 꼴꼴이가 여러분이 구성한 식단 계획에서 어긋나는 음식을 한 입 한 모금만 삼켜도 폭식이라고 앞에서 정의했었죠. 하지만 식단에 특정 음식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식단은 당신 여러분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맑은 정신에 동기도 충분했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믿는 일련의 명령한 규칙들을 세웠으니까요. 기억하세요. 이 특별한 깨끗소리 여러분이 이상적인 생각을 침범하려는 꼴꼴이 시도로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꼴꼴이는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달콤한 거. 하지만 식단 계획을 실천하는 중에 치팅 데이트 관련된 복식을 하게 된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 식단은 누군가의 강요로 정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단 조건에 따라서 평소보다 규칙을 조금 완화하는 스페셜 데이를 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스페셜 데이. 단 초콜릿은 일요일만 먹는다처럼 조건의 방식은 미리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하겠죠. 하지만은 치팅은 규칙을 깨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꼴꼴에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 행복, 즐거움 같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최선의 균형 잡힌 식단은 계획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아듣기 힘든 소리. 5번째, 꼴꼴이 자신이 존재를 부정하는 전략. 네 안에 꼴꼴이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너 알잖아. 그런데 너 꼴꼴이를 지배한다는 생각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소리야. 그냥 날 꺼내주고 맛있는 거나 실컷 먹는 건 어때? 자, 이전에도 말했듯이 꼴꼴이는 언어적 정치적 개념일 뿐 진짜 꼴꼴이가 여러분 안에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통해서 좀 더 최근에 진화된
대인의 심폐질과 생존 본능에 관련된 중내 사이의 역학관계를 여러분과 꿀꿀이의 모습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꿀꿀이는 그냥 단순한 안의 언어 장치가 아니라 놀라리만 침 효과가 좋은 언어 장치예요. 사실 이 개념은 여러분 안에 날쌘쟁이 자아와 평생 우리 앞길을 망쳐왔던 뚱뚱거를 완전히 분리시킬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내버린지 어기에는 언어를 활용한 심리 기법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식습관을 조절하는 능력을 되찾고 중독성 강한 쾌락물질에 관한 한 자유의지와 책임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개념도 뿌리 뽑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소리 깨깨. 6번째, 모든 것에 감사해한다는 논리. 뭔가를 원하고 어디를 애쓰는 건 다 부질없는 짓이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게다가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해할 수 있는 정말 최고로 기막히게 좋은 꿀꿀이 저기 있잖아. 맛있겠다, 먹고 싶어. 이 깨깨 소리는 중요한 진실을 반쯤 담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조금 어려워요.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만족하는 사는 삶의 중요한 요소죠.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이나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을 품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노력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무언가를 성취할 수도 없어요. 현재 자신의 위치에 되고자 하는 위치의 간격에 불만을 느껴야 우리는 목표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도 시작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물표는 그렇지요. 이렇게 맞아요. 제대로 된 사람은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얻은 것을 감사할 줄 압니다. 시기와 분노, 타인의 성공이 너무 부드러운 나머지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은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죠. 시기와 분노, 비관적인 성향의 우울, 늘 자신을 꼬집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정적인 생각, 우울증 자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런 꿀꿀이 이런 감정을 고집하면서 인생에서 유일하게 좋은 일은 꿀꿀이 저게 탐닉하는 일이라고 하겠죠. 지나치게 고마워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현재 자신의 위치가 되고자 하는 위치와 간격에서 오는 불만을 지나친 감사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이죠. 큰 목표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려 혹식 파티로 며칠, 몇 주, 몇 달을 보내게 될지 모르니 장기 계획은 세우는 건 무의미한 일이야. 이런 것들, 이렇게 꿀꿀이가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태도 중에서 어느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을 품고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는 건 괜찮지만 거기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죠. 꿀꿀이는 우리를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시켜서 동기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노력하지도 자신을 관리하지도 않겠죠. 꿀꿀이식 철학으로 삶을 살다가는 이렇게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꿀꿀이 쪽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꿀꿀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끈기 있게 노력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일수록 꿀꿀이 쪽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도 점점 낮아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자, 높은 목표 세우기, 계획하기, 부지런히 노력하기, 끈기 있게 지속하기, 감사한 마음을 갖기, 그렇게 해서 있고 행복한 삶을 감사한 마음만 갖기. 꿀꿀이는 우리에게서 풀어주는 일이다. 그래 감사한 마음만 갖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꿀꿀이가 풀어줄 수 있는 감사한 마음 실패라는 거죠. 꿀꿀이는 우리의 가둬버리라. 알아듣기 힘든 깨깨 소리. 7번째는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전략이다. 너 방금 마구 먹어댔지? 응?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한 약속을 깨뜨릴 때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죄책감을 물리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거죠. 꿀꿀이에게 쏙지기 말자. 어서 우리가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너 자신을 hum신 두들겨 패라고 그게 다음번에 또 꿀꿀이 죽을 먹기 위한 데까지는 어쩔 수 없지. 응? 기억하세요. 2번 50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폭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고통받아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걱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는 행동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봐, 좋은 생각이 있어. 지난번 폭식을 했으니 이번에는 2배로 세게 자신을 벌주는 게 어때? 그렇게 처벌을 미리 받았다고
지금 한 번 더 마음 먹는 거지. 진짜 좋은 생각이 아니야, 친구. 볼거리가 복식한 우리에게 스스로를 벌주라고 부추기면서 하는 것이 벌주라고? 벌주? 그 벌로 먹으라 이 말이지. 여러분, 폭식했다고 소설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광적으로 나가서 고백할 필요도 없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꿀꿀이에게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쓰게 했고 나쁜 음식을 먹어서 몸에 해를 끼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꿀꿀이의 공경 또는 식단 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한 후에도 죄책감과 수치심에 계속 몸부림치는 것은 완벽한 시간 낭비입니다. 알아듣기 힘든 깨끗 소리. 8번째는 운동하면 된다고 유혹하는 전략이다. 운동. 복식을 해도 될 만큼 이따가 운동을 열심히 할 거잖아. 응? 열심히 하면 다 빠지지.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무슨 상관이야. 운동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통해서 꿀꿀이의 가장 과거 같은 주장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전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고 그러므로 꿀꿀이 죽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차례 운동을 열심히 한 후에 이제 먹을 적이 있다고 꼬드기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그거 좋네. 99세까지 실컷 먹다가 죽기 전에 1년만 열심히 운동하자. 정말 좋은 계획이지. 이렇게. 문제는 식단 계획에서 0.001%만 어긋나도 음식도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적정 칼로리 이상을 소비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문제 이외에도 복식 후에 다음 날의 육체 피로, 질중적 감소, 물리적인 영향도 있고 혈당, 혈중, 나트륨, 농도 등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이전에 먹은 것보다도 더 많이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소리 9번째는 굶어 죽을 거라고 협박을 한다. 굶어 죽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10번째는 지적인 논쟁을 벌이려는 전략이다. 난 바보가 아니야. 나도 너만큼 똑똑하다고. 그래, 좋아. 내가 안에 존재하는 건 인정할게. 그러나 내가 폭식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이 지적이고 복잡한 얘기를 하면 너도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나도 너만큼 옳은 마음을 한다고. 게다가 너도 사실은 내 얘기 듣고 맛있는 거 마구 먹고 싶잖아. 안 그래? 나가자. 이렇게 지적으로 대화를 하는 식으로 꼬드긴다. 우리는 가치 있는 목표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능을 사용하지만은 꿀꿀이는 오로지 해로운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꿀꿀이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연쇄살인범과 그의 행동의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건설적이지 않은 토론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연쇄살인범이 논쟁에서 이겨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그의 말이 옳다고 해도요. 그렇지. 악한 놈하고는 아예 그냥 상종로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설령 꿀꿀이가 바보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꿀꿀이를 바보처럼 대해야 합니다. 꿀꿀이는 음식을 마음껏 먹도록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꿀꿀이가 아무리 똑똑해 보인다고 한들 녀석은 무슨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리는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을 야생동물처럼 행동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여러분이 꿀꿀이를 바보처럼 대하지 않으면 꿀꿀이가 여러분을 바보처럼 대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권리와 책임을 동물에게 주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면허증을 계획해 주진 않죠. 그들이 마음대로 냉장고, 정육점과 슈퍼마켓에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꿀꿀이와 토론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꿀꿀이는 동물이므로 항상 동물처럼 대하는 게 옳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객객소리 11번째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전략으로 있지. 너 요즘 정말 잘 해내더라. 내 법인지 여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건강 잘 돌보고 말이야. 외모도 기분도 예전도 좋아졌어. 건강해졌잖아. 그런데 이제 좀 바람이라도 좀 쏘고 하면 어때? 말도 안 되는 깨끗 소리에 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가능한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만든 쓰레기통인가요? 통에서 꿀꿀이 죽을 피우지 말자. 또 다른 쓰레기를 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몸을 정신을 담은 신성한 그릇인가요? 신성한 그릇? 자, 정말 재밌게 잘 글을 쓰셨네요. 위에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면 지금의 상황을 6가지 다른 상황에서 비유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한 학년 마칠 때까지 한 달만 배설한다면 그 학생은 절대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고층 빌딩 짓는 건축업자들이 건물이 상수층 올라갈 때마다 때를 부수면 건물은 절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소변이 한두 방 나오려 할 때 소변비를 멈추면 결국 방광은 터지고 말 겁니다. 매일 밤 잠을 2시간만 자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몇 주 안에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정신병에 얻을 수 있습니다. 강 위어 다리를 반만 걸으라고 차들을 그 위로 지나가면 차들은 죄다 강으로 떨어집니다. 개가 바깥에서 착하게 행동하다가 카페에서 똥을 누게 해준다면 저녁 식사 초대를 해도 그 집에는 오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해 보세요. 그럼요. 꽥꽥소리 12번째. 의지를 고갈을 주장하는 전략. 친구, 잠깐 기다려봐. 이 책은 의지력에 관한 얘기잖아. 의지력만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없다는 건 세상이야 다 아는 얘기야. 일가를 보내면서 어떤 가지 일을 결정하고 스트레스를 처리하면서 의지력이 전부 소모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거든. 맞지? 이제 알겠네. 이제 알겠어. 의지력에 의존한다는 건 아무 힘이 없다는 소리잖아. 넌 복식하게 될 거야. 틀림없이 틀림없다고. 꼴꼬리가 겸허한 구석을 이렇게 치고 내서 미역을 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썩으면서 의지력을 보여줍니다. 알아듣기 힘든 꽥꽥소리 13번째.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더 전략. 이번 한 번만 1인치를 내주면 1마일을 가지려고 한다는 옛말처럼 꼴꼴이 속내도 그런 마음이 있죠. 절대로. 그 다음에 꽥꽥소리 14번째. 식욕 때문에 계속 폭식한다는 주장. 극렬한 식욕 때문에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될 거야. 식욕. 대부분은 처음 꼴꼴이를 우리의 거두면 매우 요란스러운 꽥꽥소리를 듣게 됩니다. 녀석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식욕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도 초콜릿을 끓인 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경험은 설명을 위해서 예로 든 것 뿐인데 여러분에게 초콜릿을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기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의 꿀거리는 초콜릿을 먹고 싶은 욕망에 참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주장을 했었죠. 강렬한 욕망이 모여온다는 거죠. 초콜릿. 저는 지금 초콜릿을 안 먹은 지 3-4년 정도 됐고 정확히 기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식욕 때문에 계속 폭식해야 한다는 끈끈이의 생각은 명백히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네버 체인지 네버 빈지 어게인 기법을 알았으니 그 벽을 잘 통과하리라고 봅니다. 자, 15번 꽥꽥소리. 다음번을 노리는 전략. 지금 넌 설득하지 못했지만 다음번엔 꼭 설득하고 말 거야. 당신의 꿀꿀이가. 고객들이 꿀꿀이 꽥꽥소리 알아듣도록 교육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제 폭식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차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한편 고객의 꿀꿀이 역시 나중에는 무슨 이유도 폭식하게 될 거야 확신이 차서 말하죠. 내일 다음 주 파티에서 휴일에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서 조만간 그 사람이 너무 배고프고 화나고 외롭고 피곤할 때에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된 상태일 때 든 기회가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개인적이다 그런 거죠. 이렇게 배상한 논리이긴 하지만 꼴꼴이의 다음번에 꼭 설득하고 말겠어라는 말 때문에 생긴 의심과 불안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역설적이도 그런 꽥꽥소리를 물리치는 데는 이런 논리면 충분합니다. 지금 나는 절대 폭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번 다시 폭식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말은 자, 일반적으로 자, 이제 16번째를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수를 들먹이는 전략. 너는 항상 이런 식이었으니까 앞으로 그럴 거야. 항상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과거의 여러분은 꿀꿀이게 항상 지금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죠. 그리고 과거의 행동을 정확히 반복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모든 학습은 무의미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죠. 자, 작가이자 심리학적인 레인 다이의 말을 빌리면은 모터보트를 타고 미시간 호위를 50마일 속도로 달리면은 그 뒤에 배로 지나간 흔적
이 길고 똑바르게 한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고 그 간격이 그 방향을 돌리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죠. 똑바르게 해도 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도 방향을 돌리고 꿀꿀이를 우리 거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기 힘든 꿀꿀이 꽥꽥 소리에 관한 상세 인터뷰, 꿀꿀이 견한 꽥꽥 소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인터뷰를 듣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요. 자, 여기까지만